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7월 3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취임한 이후에 계속 임시국회를 열어왔죠. 심지어 3일절에도 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방탄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불체포 특권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임시국회를 계속 열었는데 국회 회기 중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통과를 시켜야 영장 법원으로 가죠. 그래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이재명이 여러 가지 꼼수를 부리면서 불체포 특권 포기 쇼를 벌였죠. 자,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11개월 만에 이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이번 주에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8월 중하순에도 열리지 않습니다. 자, 그 기간에 이재명에 대한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지금 비회기 중에는 바로 구속영장 실질심사,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일단 조선일보 6면 하단 기사입니다. 방탄하느라 11개월 풀 가동했던 국회, 이번 주는 쉽니다. 7월 임시국회가 10일쯤 소집될 듯 11개월 동안 쉬지 않고 열렸던 국회가 잠시 휴지기를 갖는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7월 임시국회는 첫 줄을 건너뛰고 오는 10일쯤 소집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심지어 3월 1일에도 개회를 하기도 했는데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마친 뒤에는 종전과 달리 일주일 정도 여유를 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재명 불체포 특권 포기의 선언과 관련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이재명은 지난달 19일이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애초에 원고에 없는 그렇게 원고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했겠죠. 원고에 없는 연설을 통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 영장 실질심사를 받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기 때문에 방탄국회를 더 이어갈 명분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번 민주당 지도부가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를 열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이번 주 당장 검찰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렵겠죠. 시간적으로. 자, 그런데 한 번 더 있습니다. 한 번 더. 언제냐면은 8월 중하순에 또 한 번 국회가 안 열립니다. 다음 달 8월 중하순에. 왜 그러냐면은 국회법에 따라서 1월부터 계속 국회가 열리고, 그러니까 7월만 지금 국회가 안 열리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8월에는 8월 16일 날 국회를 열도록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7월과 8월 이때는 일종의 하한기 해서 여름에 좀 다 정기국회 9월에 시작되는 정기국회도 준비도 하고 이런 일정 때문에 8월에는 8월 16일에 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일 회기의 임시국회가 1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열려서 폐회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8월 8일까지 해서 폐회를 하면은 8월 9일부터 8월 15일 사이에 또 빕니다. 그러면 그때,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이재명은 바로 법원으로 가야 되죠. 체포동의안 표결이 없이. 자, 이 상황인데, 이 민주당실 유연설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실 유연설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7월 임시국회를 전후해서 각각 한 주씩 비회기 기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방탄국회를 피하고 싶다면 검찰이 그때 영장을 청구하라는 뜻이다. 비회기 중에는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아서 영장이 청구되면은 법원에 나가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때 청구를 하려면 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뭔가 하나 생각이 나죠. 송영길 계속 왜 나를 검찰에서 부르지 않느냐. 나를 소환하라. 자기가 날짜를 정해서 검찰청에 가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는 피의자들이 마치 본인들이 다 날짜를 정해서 나한테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해. 이 기간 동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송영길이 나 빨리 이 시간에 이 기간에 검찰에 불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이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정치적 쇼가 있는 것 아니냐. 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가령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국회 휴직기 중에 검찰이 미처 준비를 못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못하다가 나중에 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게 되면은 8월 그 16일 이후에는 계속 국회가 또 열리죠. 그때 청구를 하게 되면은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 왜 그 비회기 중에 체포하라고 시간도 줬는데 검찰이 그때는 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안 하다가 지금 회기 중에 다시 청구를 하는 것은 이 체포동의안을 표결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헌법에 따라서 표결을 해야 되니까 나를 망신시키기 위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것과 별개로 국회에서 다 보는 데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이유서를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 정치적으로 망신 주기 위한 것 아닌가 이러면서 또 불체포 특권을 불체포 특권 뒤에 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통해서 또 불체포 그 구속영장 체포동의안을 부결을 시키는 그런 행태를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서도 또 다른 꼼수가 숨어 있다. 자,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중앙일보 이 8면 기사에 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준석 만난 최경환 총선 때 보수 연합군 필요하다. 친윤은 당을 흔들지 말라. 과거 친박계 자장이었다가 지금 구속됐다가 풀려났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30일에 이준석을 만났는데 강남 식당에서 2시간 30분 동안 저녁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준석계로 분류가 되는 김용태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이기인 경기도의원 이런 사람들이 모였고 안철수계로 꼽히는 구형모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도 참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최경환이 보수 연합군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내년 4.10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수 대통합을 강조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최경환이.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이준석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모두 힘을 합쳐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지난 대선 때 연합군처럼 힘을 합쳤어도 0.7%포인트밖에 못 이기지 않았나 서로를 적대해서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러면서 이 예를 든 사람이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이준석 지금 현재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과 좀 거리가 멀어지거나 아예 반윤으로 돌아선 유승민, 아예 민주당보다 더 심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을 하고 있죠. 이준석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당대표 경선 때 거리가 멀어진 나경원, 그리고 심지어 안철수까지 다 합쳐서 보수연합군을 만들자. 이게 어떻게 보수연합군이 되죠? 이 사람들이 따로 뭉치면은 반윤연합군이 되는 겁니다. 반윤연합군. 자, 그래서 반윤연대를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최경환이. 영국은 보수 정당이 어려울 때마다 젊은 보수 인사들이 이끌어왔다. 이준석 전 대표도 지금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가 더 큰 정신이 돼달라. 득담을 했고 이준석은 잘 알겠다고 했다. 자, 최경환 입장에서 이준석은 정말 멀리 해야 될 인물입니다. 이준석이 그 박근혜 정권 초기에 호가호위하면서 성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아직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민에서 유승민 따라가서 그렇게 탄핵을 외쳤고 또 그 이후에 이 본인이 당대표 경선에 출마를 하면서도 계속 이 탄핵 당시의 그 마음의 변함이 없다. 그리고 그때 이 박근혜 그 본인의 당대표 때도 특사를 요구하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인물입니다. 이준석은. 그런데 최경환이 뭐가 아쉬워서 지금 이준석에게 가서 이런 그 말을 했는지 물론 본인은 뜻이 있겠죠. 지금 경산, 그전에 본인이 사선 의원을 했던 경산에 다시 출마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2019년에 국정원 특활비 1억 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되는 바람에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도 당원권이 정지됐죠. 두 사람은 국민의힘 공천을 못 받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되니 자기들끼리 뭉쳐서 또 뭔가 해보려고 도모를 하는데 동병상련 심정에서 자 이렇게 되면은 당을 흔드는 그런 결과뿐이 안 나옵니다. 익명을 원한 친윤계 인사도 이런 해동 자체가 당 내부를 흔들 수 있다. 자제해야 한다. 불편한 심기를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거제 토요일에도 이재명이 이 남대문 시장 근처에 전국 당원들을 모아놓고 또 후쿠시마 괴담 퍼뜨리기에 열중을 했죠. 자, 그런데 그 전날 김영주 국회 부의장 민주당 소속 문자가 또 들통이 났습니다. 문자질을 하다가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야 김영주 오염수 본회의 중 일본 여행 문자 여당은 부의장 사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김영주 국회 부의장 본회의에서 지인과 일본 골프 여행을 언론하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모습이 포착되면서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강행 처리했는데 바로 그 본회의장에서 이런 문자를 보낸 겁니다. 인터넷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인터넷 언론사는 뉴데일리입니다. 이 김영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영주입니다. 그 농구 선수 출신. 한국인이 많이 없이 골프를 치실 수 있고 치토세 공항에서도 2시간 30분 정도면 편도로 차량 이용이 가능하다. 이런 문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고 나서 다시 답변을 합니다. 이 7월 18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홋카이도 가이드께서 가능하다고 하니 비용을 보내달라고 해봐. 그 답신도 포착이 됐는데, 자, 이 사진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가 뉴데일리입니다. 뉴데일리. 이 뉴데일리 단독 기사. 어제 나왔던 단독 기사입니다. 1여행 계획 김영주. 5월에는 오염수 민감한 시기에 가는 건 일본 도와주는 거다. 민감한 시기에 그 가는 것까지는 아니네요. 5월에는 오염수 이 민감한 시기에 일본을 도와주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지금 일본에 여행 한국인이 많이 안 가는 곳으로 여행을 떠날 홋카이도 가서 홋카이도 뭐 수산물뿐이 없죠. 거기서 그 일본 해 생선해 먹을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생선해가 목구멍에 넘어가느냐 그 말씀을 어제 제가 들었죠. 김영주 한 달 반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반일 프레임을 앞세우며 정부 측을 강하게 질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5월 24일 국회 속기록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때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물리학 명예교수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1리터 마셔도 된다 이 발언을 했었죠. 이것을 두고 나중에 이재명은 돌팔이 과학자 뭐 그런 이야기까지 했던 그 인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영주는 이종호 당시 그 산업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우리 정부 예산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주최한 간담회 기억하시느냐? 굉장히 사회적으로 무리가 됐다는 표현을 씁니다. 앨리슨 교수의 말을. 한국원자력연구원 예산으로 집행이 됐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일본과 도쿄전력 입장을 대변해 주는 셈이다. 일본을 도와주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일본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막 하기도 했는데 지금 본인은 일본에 여행갈 한국인이 잘 안 가는 지역에 또 특히 이재명이 괴담을 막 퍼뜨리고 반일 친일하고 죽창가를 부르니까 일반 국민은 일본에 가기가 좀 꺼림칙하겠죠. 자, 그 틈을 타서 가자. 민주당 소속 국회 부의장입니다. 김영주. 자, 오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일면 기사는 이겁니다. 이 보훈부가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을 대폭 변경 강화해서 가짜 유공자 논란을 불식시키겠다 이렇게 어제 발표를 했는데, 자, 조선일보 일면 기사는 조봉암 독립유공자로 서훈 검토, 동아일보는 손혜원 부친 김원웅 부모 독립유공자 서훈 재검정 기사입니다. 조봉암 재검토 대상에 대한민국 초대 농림부 장관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죽산 조봉암과 구한말 문신이자 임시정부 고문을 지낸 독립운동가 동농 김가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죽산 조봉암은 이 유족들이 독립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지만 친일 흔적이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다시 이 검토를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손혜원 전 의원 부친 김원웅 전
처장인가요? 그 부모는 독립유공자 진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상당히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재검증을 해서 만약에 엉터리면은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사는 중앙일보 일면 톱 기사입니다. 말 갈아타라는 대통령, 고위직 인사태풍 분다. 윤석열 정부 대규모 인적 쇄신을 예고했다. 차관들이 대규모로 12명이 교체가 됐죠. 차관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판을 바꾸라고 말을 했다. 통일부, 국토부, 환경부 앞으로 1급부터 3급 인사 1순위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나 아닌 헌법에 충성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검찰에 몸담고 있을 때 나는 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스타 검사로 또 올랐죠. 대통령이 되고는 대통령에게 충성하지 말고 헌법에 충성을 하라. 당연한 이야기죠. 그것이 또 새삼 새롭게 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7월 3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